현재 남아공에서는 반이민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을 겨냥한 공격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주변국들은 자국민들을 귀국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국내에서 제일 빠른 해외 소식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남아공 반이민 단체들은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6월 30일까지 반이민 단체들이 불법 이민자 출국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정하고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다행히 남아공 정부에서 경찰을 대규모로 배치하여 폭동으로 번지는 상황을 피하긴 했지만요, 반이민 단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시위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매주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당장 최근 들어 남아공에서는 반이민 시위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공 전국 120곳에서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08곳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12곳에서는 폭동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면서 경찰이 즉각 개입해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와 주변 시민들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와 집회 장소를 봉쇄하고 질서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시위에 대비해 남아공 정부에서는 민간 경비 인력과 군까지 동원하기로 했는데요. 행정 수도인 프리토리아와 요하네스버그에만 경찰 2만 3천 명, 교통단속요원 8천 명, 민간 경비 인력 21만 7천 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 수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규모 경계태세를 갖췄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 병력은 전국 9개 주 중 5개 주에 증원 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군병력까지 주요 지역에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경찰은 시위가 열리는 지역마다 순찰을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충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남아공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이유는 과거 반이민 시위가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졌던 전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자칫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초반부터 압도적인 규모의 치안 인력을 배치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시위가 점점 격화되면서 외국인을 겨냥한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는 지난 몇 주 사이 모잠비크인 2명과 에티오피아인 1명, 말라위인 1명이 반이민 폭력과 관련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위협하거나 상점을 공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자 남아공에 체류하던 외국인들은 더 이상 현지에 머무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국가들도 자국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나이지리아와 말라위, 모잠비크, 우간다 등은 남아공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귀국을 권고하거나 대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귀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버스와 항공편까지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아공을 떠났거나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은 2만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국경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짐을 가득 실은 버스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고, 육로를 통해 인접 국가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 검문소와 이민심사 시설에는 귀국 절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기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과거에도 외국인 혐오 폭동이 여러 차례 발생했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폭력 사태를 우려해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남아공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지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이 과거와 비교해도 훨씬 커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번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이민 단체들의 주장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 세력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추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남아공에 남아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내보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매주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시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지속적인 압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올해 11월 예정된 남아공 지방선거가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반이민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끌어올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반이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메시지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이민 시위도 정치 일정과 맞물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회적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위 주최 측은 불법 체류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면서 남아공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약물, 범죄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일부 시위대는 실제로 불법 이민자를 직접 세출하겠다며 사실상의 자경단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창과 군봉으로 무장을 한 채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과 체류 허가증 제시를 요구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들까지 위협을 받으며 생업을 포기하거나 귀국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이민법 집행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시위대의 자경단식 실력 행사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시위 지휘부와 만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를 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커지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남아공의 심각한 실업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남아공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이민자는 약 2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인구가 약 6,2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며 4%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머물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수 빠져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이 남아공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남아공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아 왔고 주변 국가보다 임금 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짐바브웨와 모잠비크, 말라위 등 여러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몰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은 건설업과 농업, 식당, 미용업, 소규모 상점 운영 등 비교적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이어왔는데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기업 투자까지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둘러싸는 경쟁이 심해졌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면서 남아공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현재 남아공의 공식 실업률은 3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45%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젊은 층 2명 가운데 1명에 가까운 인원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높은 범죄율과 치안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장기적인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사회 전반에 불만이 커졌고 그 분노가 외국인들을 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남아공을 떠나게 된다면 문제는 반이민 시위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공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업과 농업, 식당, 물류, 청소, 미용업, 소규모 상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인들이 기피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한꺼번에 귀국하거나 남아공을 떠나게 된다면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지면 공사 일정이 늦어지거나 농산물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식당과 소규모 상점들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문을 닫는 사례까지 늘어난다며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안 불안이 계속 이어질 경우 해외 기업들도 남아공에 대한 투자 계획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안전과 사업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폭력 사태가 반복되는 국가에는 신규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산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남아공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이 치안 문제를 우려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자와 관광이 동시에 위축된다면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더 악화하면서 사회적 불만이 다시 커지고 반이민 정서가 더 확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공 곳곳에서 자경단처럼 외국인을 직접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이유도 바로 남아공에는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남아공에서는 외국인을 겨냥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해 6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인이 운영하던 상점이 약탈당하고 주택이 불에 타는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수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2015년과 2016년, 2019년에도 외국인 혐오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폭력은 대부분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이 심각해질 때마다 다시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과거를 잘 알고 있는 현지 주민들과 외국인들은 지금의 분위기가 또다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외국인을 직접 찾아다니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작은 충돌 하나가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